아니, 여기가 정치 맛집이네. 호로록 정치 맛집 국수 대담. 예,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지난 정치 맛집 국수대담, 열띤 발언 토론 오늘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그리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예, 자 먼저 그 가덕신공항 특별법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 통과됐는데 그 전날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 가덕도 방문 이 관련해서 지금 여야 설전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균형 발전 위하는 것이다. 선거 개입이다. 뭐 이런 의견들 맞서고 있는데 두 의원분 의견도 좀 먼저 들어볼까요? 저기 김남국 의원님. 네, 이제 선거 개입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좀 너무 지나친 정치 공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주체이고요. 대통령이 정책의 어떤 일환으로 현장을 방문을 한 것 자체를 선거 개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대통령이 이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뽑아달라라고 했다라거나 예. 아니면 이걸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무엇인가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런 어떤 우리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부산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 공항에 대한 발전상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좀 선거 개입이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상 시간적으로 뭔가를 자른다거나 뭘 한다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대통령에게 선거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과 다를 바 없어서 좀 너무 무리한 좀 공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현 의원님, 예, 의견은요? 네, 특별법 자체는 우리 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균형 발전을 위한 법안이면 틀림이 없고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가덕 방문하신 거, 이건 저는 김남국 의원님하고는 의견이 완전히 다른데, 예. 명백하게 선거 개입이다. 왜냐하면 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 가실 때 혼자 가신 것도 아니고 여당 대표, 여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부 강요들, 그다음에 지자체 울산시장, 경남지사, 부산시장군랑 등 전부 총동원해서 갔는데 예. 가덕도가 어떤 곳이냐?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야 간에. 네. 네. 근데 그곳을 선거 직전에 30여일 남아놓은 상태에서 가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선거 개입 의혹을 받을 충분하고 예. 이렇게 대규모로 강요랑 그 지자체장들을 데리고 갔는데 중앙선관위원회가 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거 당연히 경고를 해야 되는데 예. 경고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산도 좀 볼게요. 7조 원이면 된다. 근데 아니다. 28조 원 들 것이다. 이거 계산이 다른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거 김남국 의원님. 오늘 예. 박수영 의원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부산 지역구니까요. 예. 먼저 그럼 박수영 네, 의원님. 그러죠. 예. 28조 원 들어간다고 하는 국토부가 낸 자료가 있었는데 이게 보도가 된 다음 날 예. 국토부가 다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 네네. 이렇게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계산했던 돈은 7조 5천억입니다. 예. 7조 5천억이라는 돈은 가덕도의 국제 물류용 활주로 하나를 만든다는 데 드는 돈이 7.5조였습니다. 예. 국토부가 말하는 28조 6천억이라는 돈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만들고 김해공항에 있는 국내선과 군공항까지 전부 이전하는 걸로 예.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군공항이나 국내선 이전까지 포함해서 돈을 부풀려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7조 5천억 한 줄, 1번이라고 그러는데 할주로 하나 만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해서 7.5조 대 28조 6천억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예.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엉터리였다고 봅니다. 예. 네, 공항의 규모와 활주로가 몇 개인지 네. 그리고 기술의 공법에 따라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덕도 이제 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가장 큰 예산, 그러니까 28조 원이라고 하는 것을 앞서 이제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큰 규모의 공항을 계산을 했을 때 그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처음에 이 말한 그 7.5조 원이라고 하는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계된 그러한 어떤 합리적인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좀 네. 아니라고 보이고요. 예. 이 논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대를 하기 위한 좀 부담을 좀 가중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논란이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을 봐왔잖아요. 처음에 사업은 7.5조 원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막 하마처럼 뭐 더 막 그 많은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저희가 국회에서 감시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철저한 감시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이것도 면제할 수 있다라고 지금 특별법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리고 또 부산시에서는 또 사전 타당 조사도 이것도 뭐 간소할 수 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아닙니까? 이 예. 법안을 정확하게 보시면은 예.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겠다는 건 최초의 그 초안에는 있었지만 예. 국토위에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는 그대로 실시한다는 걸로 들어가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은 조항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예. 조항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특별법에 예. 국가재정법 38조, 네. 국가재정법 38조에 하면은 예. 얼마든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특별법에 그 조항이 없더라도 네. 일반법인 국가재정법에서 적용되는 조항을 다시 한번 더 적어놓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네. 특별히 이 사건에만 이 케이스에만 네.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할 수 네.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또 이제 언론에서 지금 가장 부각시키는 부분이 예타 부분이라서 저희 그렇게 여쭤봤는데 그렇다도 전반적으로는 지금 뭐 이게 이제 부산 가덕신공항 이거를 빨리 속도를 내야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 의견들이 좀 모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야간 이제 말씀하시죠. 예, 김남국 의원님. 예, 예, 그래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갑작스럽게 가덕도 신공항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남권 신공항 설치에 대해서 지역민들 그리고 국가적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동안 굉장한 논란이 있어서 예, 여기에 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는 예비 타당성까지 꼭 반드시 지금 하고 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사전 타당성은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네, 법률적으로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상황에 따라서 면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그 가덕신공항 추진 관련해서요. 저 국민의힘 쪽은 아무래도 지금 지도부라든지 또 대구 경북 지역, 부산 지역 지역구 의원들 간의 의견들이 여전히 그 엇갈리는 걸로 좀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박승희 의원님. 네, 뭐 당 지도부는 신공항 적극 지지를 하고 있고 우리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가덕도를 또 2월달에 직접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당 지도부는 전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 이견이 있어서 이번에 뭐 반대표가 정의당과 우리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 예. 그래도 대다수는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가덕신공항에서 찬성하고 있고 네. 일부 이견이 있는 거는 뭐 공당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뭐 이견이 있다고 해서 민주당이 금태섭 의원 징계한 것처럼 징계하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일부 이견은 그냥 안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좀 상당한 좀 반대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이제 부산 지역구 의원들만 좀 찬성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법사위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반대 의견 쪽의 질문들, 그런 어떤 의도가 보이는 어떤 질문들을 했었고 또 실제 표결 처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부산 지역의 의원들 중심으로만 좀 찬성을 해서 과연 그 국민의힘에서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심사, 법안 심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좀 지적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박승희 대부분이 의원님. 반대한 건 아니고요. 반대표가 33표 나왔는데 예. 정의당 6표가 들어 있고요. 예. 33표에서 나머지 27표가 우리 당에서 이제 반대표가 나온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당
102석이니까 예. 반대가 뭐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이게 발의가 됐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좀 관심 집중되는 상황인데 임기 7월까지니까 많이 남은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이분이 명운을 걸고 뭐 반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윤석열 총장. 명운을 건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계속해서 검찰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예. 책임져야 될 만한 국면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네. 잘못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물러나야 될 그러한 어떤 시기들이 국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가 임기 불과 뭐 한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직을 건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스운 일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예. 그래서 그 검찰 보통 때에 각 기관장이라든가 검찰총장 장관들이 자신의 직을 걸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네네. 정치적인 어떤 무게가 확 떨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진심도 저는 별로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그 윤석열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찬성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직을 걸고 이제 반대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검찰총장 하고 싶어가지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고 또 이제 끝나려고 하니까 이제 반대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진심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예, 박수영 의원님. 예,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중수청 신설 문제는 예. 사실 그동안에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공수처 만들면서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그대로 남겨놓으면서 넘어갔는데 우리 수사권 조정한 지 겨우 이제 2달 정도 됐고 4년 동안 조용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또 중수청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달려들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 뭐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월성 원전이라든지 이게 검찰의 수사가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으니까 이 수사마저 뺏어가겠다는 이런 지금 입장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염려하셔서 속도 조절론을 말씀하셨거든요. 검찰개혁 2기 문제는 그 속도 조절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대통령의 말씀마저도 패싱을 당하고 이 속도를 내고 있는 데서 상당한 큰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예. 네, 우선은 대통령님께서 속도 조절로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운영위에서 비서실장이 다시 정정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는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전달받은 바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뭐 중대범죄수사청의 이제 박수영 의원님이나 또 일부 야당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사를 빼앗기 위해서 중수청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걸로 알지만 중수청은 설치되는 시점 자체가 1년이나 2년 뒤에 설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의 기관이 뭐 뚝딱 이렇게 하루아침에 설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1, 2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빼앗아가지고 다른 곳에 중수청에 주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예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좀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예, 박수영 의원님 말씀하십니까?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는 원래 비서실장님이 먼저 쓰셨다가 정확하게 그 단어를 썼느냐고 재촉을 하니까 정확하게 그 단어 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취지의 말씀은 하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운영에 하는 거 하고요. 예, 근데 운영위에서 끝날 때 또 아니라고 정정을 해주셔가지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으로 그 조국 전 장관이 그 SNS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유승민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2017년, 2018년에 각각 그 수사청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윤 총장이 또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뭐 매우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중수청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계속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또 추미애 전 장관도 비슷한 입장이고 이게 법률권의 어떤 여론전으로 좀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먼저 김남국 의원님? 예, 조국 전 장관님께서 이제 제가 만든 이제 김남국 TV에 만든 영상을 이제 공유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이 금태섭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질의한 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요. 예.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뭐 마약이라든가 특수수사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어떤 범죄들을 분리해가지고 전문 수사기관을 설치하고 거찰은 결국에는 인권을 통제하고 기소권으로서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도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검찰이 어떤 기관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함께 하게 되면 기소하는 사람이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속에서 별건 수사, 만들어내는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어떤 잘못된 수사권 오남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형사사법 체계를 정말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검찰의 기능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형사사법 체계를 가져가야 되는 대한 방향을 좀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곽상도 의원인데 이거 좀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죠? 박성윤 의원님. 예.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총장이 말씀하신 것들은 예. 그때 당시에 맥락을 봐야 됩니다. 공수처 설치를 하고자 할 때 네. 공수처를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검찰 안에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게 좋다. 그게 이제 남부지검에 우리가 증권범죄수사팀이 있었거든요. 예. 합수단이 네. 있다가 이제 폐지를 했는데 네. 그런 식이죠. 금융범죄수사청, 마약범죄수사청, 부패범죄수사청처럼 특수한 수사를 하는 청들이 들어온 것이 공수처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 네. 이런 입장이었고 이 청들은 전부 또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중수청은 검찰에서 완전히 분리된 또 검사도 아닌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중수청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인데 그건 그때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중수청 찬성 쪽에서는 이제 수사권, 기소권 완전히 분리됐다는 그 영국 사례를 꼽는데, 자, 이런 상황, 영국의 사례 상황이 우리한테도 좀 맞을 것 같습니까, 김남국 의원님? 이게? 고유한 그 나라마다의 형사사법 체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나라의 그 형사사법 체계가 이게 아주 좋은 모델이다, 완전한 모델이다라고 하면서 그것만을 고집하면서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저희가 하나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영국 같은 경우도 그리고 다른 해외 여러 나라들을 봤을 때 수사기관을 다극화해서 이제 다분화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쪼개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기관이 다 가져갔을 때에는 굉장한 권력기관화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사를 하면서 기소를 한다는 것 또는 기소를 하는 사람이 수사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차 수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 작은 기관으로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 수사기관을 두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갑작스럽게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19대 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하겠다라는 그 개혁을 분명하게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 과도기적인 그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그리고 검찰이 가진 경찰에 대한 수사지를 없애는 선에서 1단계 개혁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박성윤 의원께서는 지금 이를테면 말씀하십시오. 예,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프레임입니다. 이게 전 세계가 다 하고 있어서 우리도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에는 국민검사라고 몽골피에 검사가 있었고요. 이태리에는 피에트로 검사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뉴욕 검찰이 지금 트럼프를 수사한다 그러고 일본도 일본 검찰청에서 직접 아베를 수사한다고 하거든요. 즉 검찰이 중대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거는 어느 나라나 선진국이 다 있는데 선진국은 다 수사기소 분리하니까 우리도 가자. 이거는 팩트가 우선 틀렸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것을 검찰이 발견해낸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게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됐는데 대표적인 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다음에 부천서 성고문 사건 등등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은폐하려고 했던 수사를 경찰이 은폐하려고 했던 수사를 검찰이 발견해낸 거거든요. 이게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지 않으면은 이런 거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수사기소 분리는 완전히 검찰을 무시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프레임에 불과하지 팩트가 아닌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어제 3.1절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 메시지를 냈는데 어떻게들 평가하십니까? 일본에서는 보니까 뭐 이게 구체적인 게 없다 이렇게들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먼저 김남국 의원님.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지가 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1절 메시지뿐만 아니라 다른 대통령의 여러 장소에서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유화적인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어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제 일본은 구체적인 안을 뭐 내놔라라고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을 행정부가 하기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을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나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화적으로 잘하고 뭐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상대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유화적으로 나오고 좋은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만약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관계로 개선해 나간다라고 하면 일본이 이제 자세를 전향적으로 바꿀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도쿄올림픽 성공적 개최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도 사실은 같이 이 참여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대화의 장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도 좀 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방향을 180도 바꾸셨는데 바꾸신 방향은 정말 잘 바꾸셨다. 일본하고 뭐 과거에 발목 잡힐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당연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그 죽창을 들자고 했던 대통령 지지자들께서 아주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뭐 절대로 일본에 지지 않겠다. 뭐 10억엔에 우리 혼을 팔았다. 이렇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셨던 분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니까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바꿨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제 이게 미국이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거든요.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북미 대화라든지 한국, 북한, 미국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바이든이나 이번에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임명된 커트 캠벨 같은 사람들이 전부 일본을 중시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유화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미국하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러면 북한하고 대화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지금 바꾸어서 표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도쿄올림픽 그 협력 부분 관련해서는요, 이 북한도 여기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 좀 내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들 해석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도 치러질 정도로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평화의 상징을 가져가는 것은 결국 문화적으로, 체육적으로 함께 어울리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도쿄 올림픽이 내년도에 개최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만약 언젠가 개최된다라고 하면 그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충분히 삼을 수 있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이고요. 북한도 아마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계 개선을 통해 지금 많은 받고 있는 제재들을 하나씩 좀 단계적으로 풀어나기를 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박수영 의원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중요한 계기이고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을 수는 있는데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북한의 핵 포기 문제입니다.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북한과 관계가 개선이 돼야지 오지 지금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를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핵을 포기하고 세계 평화로 나오고 NPT에 복귀하는 이런 전제들이 있는데 이게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예.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만일 그렇다면 핵도 포기하지 않고 세계평화에 기여하지 않고 NPT에 복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림픽 참가가 가능하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국수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용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